41번 산세 처리 공정 중 스케일의 균일한 용해와 과산세 방지. 자, 과산세 방지하면요 인히비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산세 방지 무조건 인히비터예요. 부식 억제제입니다. 42번 입구축의 속도를 V0, 중립점의 속도를 V1, 출구축을 V2라고 한다 그러면 이들 관계 중으로 아까 우리 앞에서 이런 거 했었죠. 그 V1, V2 부스를 선진율 계산했었죠.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여기가 V1, 여기가 V2, V3 했는데 지금은 여기가 지금 V0, V1, V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가장 빠른 쪽은 이쪽이 빠르죠. 그래서 V2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V1, V0가 가장 느리죠. 그러면 몇 번이 맞는 걸까요? 2번이 맞네요. 2번이. 그래서 V2가 가장 빠르고 그러니까 출축이 가장 빠르고 입축이 가장 느리다. 그렇죠? 그다음에 43번 연속으로 나온 냉연 소재를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거죠. 아변에서 소재가 쭉 지나 나올 때 판재가 이렇게 나올 때 이때 요거를 일정 간격으로 일정 크기로 이렇게 딱딱 잘라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플라잉 시어 그렇게 표현한다. 플라잉 시어. 자, 이거를 판재를 한번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있는 시어 4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판재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요. 판재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때 우선 앞부분과 뒷부분을 잘라주는 게 있습니다. 앞부분 깨끗하게 잘라주고 뒷부분 깨끗하게 잘라줘요. 이렇게 앞뒤 잘라주는 걸 보고 크롭 시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2번 크롭 시어예요. 그 다음에 또 저런 게 있어요. 옆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옆에 부분. 아,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이겠네요. 옆에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게 있습니다. 옆에 부분만. 옆에 부분도 깨끗하게 잘라주는 거. 이런 걸 보고 사이드 트리밍 시어 이렇게. 이게 사이드 트리밍. 자, 그 다음에 검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검은. 그 다음에 판재를 예를 들어서 이쪽이 지금 길이 방향이고 이 방향이 폭방향이거든요. 폭방향으로 이렇게 칼을 슬래브가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다 칼을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칼을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여기가 쫙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쫙 잘라지죠.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슬리터 시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게 슬리터 시어. 아까 플라잉 시어는 어떻게 됩니까? 플라잉 시어는 이렇게 지나갈 때 이때 일정 크기로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 이거가 플라잉 시어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43번 강판을 폭이 좁은 형상의 띠 모양으로 절단이 전달로 잘못됐네요. 절단 띠 모양으로 절단해 갖고서는 감아놓은 거. 그걸 보고 후프 그렇게 봅니다. 슬래브는 원래 판재고요. 틴바는 그냥 판재 형태로 나온 거고. 스캘프도 조금 감아놓은 건데 이건 조금 후프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5번 아변기의 일반적인 구동 순서로 오는 거는 일단 맨 처음에 전동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기에서 감속기 피니언을 거치거든요. 근데 지금 감속기 피니언이 없으니까 그건 빼고. 그 다음에는 커플링을 거쳐요. 커플링이 피니언하고 스핀들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동기가 있고 스핀들이 있는데 이때 여기에 중간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 피니언하고 연결된 게 커플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스핀들하고 여기 이음부가 요거가 롤러의 이음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롤러 들어가요. 이때 요 스핀들하고 롤하고 역시 또 중간에 커플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커플링은 지금 여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음부가 여기서부터는 롤러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 작업 롤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46번 아변 시 소재에 힘을 가하면 아변이 가능한 조건을 접촉각과 마찰계수의 관계식으로 오른 것은 항상 이 접촉각은 탄젠트 알파하고 마찰계다. 마찰력이 탄젠트 알파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면 몇 번이 될까요? 마찰력이 커야 되는 거니까 요게 되겠네요.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7번. 중후판 아변에서 롤을 교체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변 롤에 마멜이 있을 때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치수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표면이 거친다. 역시 그 판재에 찍히니까 문제가 되니까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귀갑상에 열균열이 발생했다. 균열이 발생했으니까 교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작업 소재 재질이 변경됐다. 작업 소재 재질이 변경돼도 롤은 교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씁니다. 4번이 틀렸네요. 48번 냉연 박판의 제조 공정 순서로 한 거죠. 제가 아까 이거 한번 간단히 했었죠. 아까 그 전해청정에서 전해청정 전에 냉간하변, 냉간하변 전에 산세입니다. 그러면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항상 요거 핫코일은요. 요거는 냉간하변 소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핫코일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거는 열연에서 온 겁니다. 열간하면 끝나서 이렇게 감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보고 핫코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핫코일을 다시 풀러서 산세를 하고 냉간하변을 하고 그 다음에 청정하고 그리고 풀림 조질하변 그 다음에 전단 리콜이 여기서 뭐 일정 크기로 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49번 냉간 가공에서 경화된 강을 풀림 처리할 때 아까 우리 풀림 처리하는 것이 냉간화변을 하면서 냉간화변에 의해서 받은 응력을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풀림 처리였죠. 그때 이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회복 재결적 입자 성장이에요. 회복 재결적 입자 성장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50번 중급한 소재의 길이 방향과 소재의 관계축이 직각으로 되는 아변 작업. 직각으로 하는 건데 이걸 보고 크로스 아변 그렇게 합니다. 즉 중급한 소재는요 우리가 저기에 쓰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 같은 데 쓰이는 거는 감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께도 상당히 두껍고 뭐 두께도 10mm 이상 이렇게 되고 그거를 넓은 판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일반 이런 슬래브를 아변을 해서 이렇게 넓은 이런 판재로 만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도 아변을 해야 되지만 이쪽으로 아변을 해야 되지. 그럼 이쪽으로 아변할 때 이 소재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크로스 아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급한 아변에서는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폭내기 아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아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완성 아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51번 롤의 구동력이 전달된 부분의 명칭. 롤은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이음부가 있었죠. 롤에 가끔 이 문제도 잘 나오죠. 요게 중간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롤 몸체고 롤 몸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목이 되겠죠. 요 목이 여기에 배열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연결부가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음부, 그 다음에 롤목, 그 다음에 몸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52번 판재의 아변 강호에서 20mm 두께의 소재를 아파율 25%로 아변을 한다. 아변 후의 두께는 얼마인가? 자, 우리가 아파율은 이렇게 구합니다. 아파율은 전 두께 빼기 후 두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변 후 두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후 두께를 모르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이게 아파율이죠. 이게 아파율 이것이 지금 25%입니다. 그러면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전 두께가 이것이 20mm. 그러면 여기도 20mm. 그 다음에 후 두께는 모르고 이건 X고 그리고 이때 아파율이 여기가 25%죠. 그래서 요 X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15mm가 된다. 이때 이 15mm가 맞나 틀리나는요. 요 식에다 도로 집어넣으면 돼요. 만약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요. 요거 하나하나 다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 알아서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쉽게 하는 거, 뭐, 물론 전 회차인가에서 아마 제가 기출문제 할 때 그런 거 설명한 게 있었을 겁니다. 일단 밑에는 기본값 또는 초기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뺍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갖고 곱하기 100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15 집어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초기가 지금 20mm죠. 그러면 초기가 20. 그 다음에 큰 거에서 20 빼기 15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가 20 빼기 15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25%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 이걸 10mm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20에서 그 다음에 20 빼기 10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가 10이 되니까는 20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50%가 되겠네요. 그러면 틀린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봐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무슨 율, 앞에서 있었던 선진율 또는 아파율 그런 거 전부 다 인장시험 하고 나서 연신율 구하는 거, 그런 연신율 또는 압축률을 할 때 항상 밑에는 초기값, 위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3번. 루퍼 제어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때 루퍼의 상승 초기에 소재에 부과되는 충격력을 완화시키는 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변 롤에서 판재가 나오면 그리고 그 다음 롤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때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얘가 밑으로 이렇게 판자가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 다음 걸로 들어가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또 조절하게 하는 중간에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바로 루퍼가 되겠어요. 루퍼가 요 밑에서 이렇게 롤러 형태로 해서 이걸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주는데 이때 여기에서 나오는 소재가 이렇게 나올 때 이 루퍼를 강하게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루퍼가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기능 그걸 보고 충격력 완화해갖고는 자연스럽게 받아줘서 그 다음으로 이동.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준다. 소프트 터치죠. 소프트 터치다. 그 다음에 54번. 다음 중 공영 설계 방식이 아닌 것은 공영 설계 방식은 일반 가장 단순한 형태가 플랫. 이거는 단순한 형태는 일반 판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가 아닙니다. 스트레이트 방식이라고 있어요. 스트레이트는 I빔 또는 H빔 같은 거 이런 형광.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는 U자강 같은 겁니다. U자강 뭐 이런 거. 다이아고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스트레이트 방식을 조금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차 레일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55번. 자, 지방산과 글리세린이 주성분이다. 그러면 유지가 되겠습니다. 유지. 지방산과 글리세린. 56번. 풀림 공정에서 재결정에 의해 새로운 결정 조직으로 변한 강판을 재합화하여 냉간 가공으로 재질을 개선하고 형상을 교정하는 것은 우리 아까 냉간화변 공정 중에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 핫코일을 그 다음에 산세를 하고 그 다음에 냉간화변을 하고 그 다음에 전해 청정을 하고 그리고 풀림 처리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조지라변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조지라변. 그리고 전단 리코일링을 이때 이 조지라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질 개선하고 형상 교정한다. 바로 풀림 그 다음 단계니까요. 그래서 조지라변을 스킨 패스 밀이라고 합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엣지 스캡. 엣지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판재가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귀탱이 부분에 나오는 그런 걸 보고 엣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찍혀서 나오는 걸 보고 엣지 스캡입니다. 1번 슬래브 코너 측면. 요거는 맞지요. 그 다음에 슬랩의 손질이 불안정하거나 스카핑. 요 스카핑이라는 얘기는 표면에 그 불순물 같은 거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불량됐다. 그래서 요런 쪽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슬래그 끝부분의 온도가 너무 떨어져 갖고서는 거기가 좀 잘 문제가 된 거.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강 중 불순물의 분리 부상 부조. 이것이 아까 우리 내부 결함 중에 있었던 비금속계 제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변에서 비금속계 제물이 찍혀서 나온 걸 보고 연화흠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금속계 제물이 그 아변 과정에서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 그건 연화흠입니다. 그래서 엣지 스케프는 아니다. 그래서 이 연화흠 같은 경우는 안쪽에 가서 이쪽 가서 생깁니다. 이런 쪽 가서. 물론 엣지 부분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안쪽에서 생긴다. 그 다음에 58번. 아변 소재가 롤에 치입되기 좋게 하기 위한 점. 치입이라는 말은 아변 롤러가 있을 때 이렇게 소재가 잘 들어가는 성질을 보고 치입이라 그래요. 치입. 아변 소재가 이렇게 물려 들어가는 성질.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간격이 있을 때 소재가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나오는 건 요 두께로 나오죠. 이때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요. 여기에 롤의 중심에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이루는 각도. 이거 각도가 요걸 보고 치입각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치입각이에요. 지금 치입각이 이거하고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치입각이 지금 요건 이렇게 작아요. 작은 쪽이 아변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치입각이 작은 쪽이 훨씬 더 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뭡니까? 압화량을 적게 해야 돼. 또는 롤 지름을, 이거 지름 자체를 크게 하는 방법이죠. 또는 마찰력을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4번이 틀렸네요. 4번에 마찰력을 적게 한다가 아니라 크게 해야 되겠죠. 또는 온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뒤에서 밀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치입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 또는 뭐 물림을 좋게 하는 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제도 또 잘 나옵니다. 59번 아변 가공 시 롤의 속도와 스트립의 속도가 일치되는 거.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을 겁니다. 선진율 할 때 롤러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롤러의 회전수하고 요 판재가 똑같아진 점, 즉 V2와 VR이 똑같아지는데 요 지점을 보고 중립점 그렇게 한다겠습니다. 중립점입니다. 60번 일반적으로 철강 표면에 생성되어 있는 스케일이 대기와 접하 이때 순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보통 그림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밑에가 FE 이거는 기지금속이죠. 원래 기지금속이라고 하면은 위에 쪽으로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형성됩니다. 즉 산소하고 FE하고 반응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기가 FE5 그 다음에 FE3O4 그 다음에 FE2O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가 공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외부 여기가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생성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표면서부터니까요. 표면 부분은 FE2O3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면 FE3O4니까 4번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거 순서를 잘 모른다. 그러면 FE하고 O하고 BO를 따져보면 됩니다. FE2, 3부터 볼까요? 이거는 원자 전체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 산소가 3개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3개니까는 60%입니다. 그 다음에 FE5를 볼까요? FE5는 어떻게 돼요? 원자가 2개 있는데 산소가 하나니까 2분의 1이니까 50%가 되겠죠. 50%입니다. 그 다음에 FE3O4를 볼까요? FE3O4는요. 요거는 전체가 7개 중에 산소가 4개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57.7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57.7%. 이때 요 퍼센트가 가장 많은 것이 공기하고 가장 많이 접한 거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거다. 얘기죠. 그러면 FE2O3가 가장 바깥에 그 다음에 57.7%인 FE3O4 그 다음에 50%인 FE5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안쪽이 FE다. 그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